2022년 12월 달에 챗GPT가 처음 출시가 되면서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붐이 일면서 엔비디아가 또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이때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하도 챗GPT, 뭐 제미나이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그런 성장 스토리를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증시가 얼마나 상승할 것이냐 네.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이제 2026년에 새로운 하도는 과거는 이제 인공지능 AI라면 지금은 이제 피지컬 AI 그러니까 로봇이 중심이 되고 있는 시기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이 조정을 좀 겪은 이후에 조금 더 올라가게 된다면 얼마나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우리가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요. 대세상승장은 항상 성장 속도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닷컴 버블 때는 1990년도 초에 인터넷 혁명이 있었어요. 인터넷이 처음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테크 관련 기업들, 인터넷 사업을 주로 하는 그런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상승하면서 인터넷 혁명 때문에 닷컴 버블의 대세 상승장이 일어났던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 증시가 2.6배 올랐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중국이 건설에 막 붐을 일으키면서 매년 8% 이상의 성장을 신화를 이끌면서 그게 성장 스토리였어요. 그래서 많이 올랐던 것 같고요. 네. 중국 증시도 많이 올랐고 우리 증시도 역시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7년에 세계 금융위기로 2008년까지 조정을 받고 2009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등장한 게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애플에서 아이폰을 내고 삼성전자에서 안드로이드 폰을 내고 그래서 네. 스마트폰이 처음 나오면서 이제 애플이 시가총액 1위로 올랐으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2009년부터 지금까지 나스닥이 거의 한 14배 정도 올랐고요. S&P 500이 한 8, 9배 정도 올랐거든요. 2009년 저점 대비. 거기에 스마트폰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0년부터 코로나 이후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당시에는 이제 테슬라가 10배 정도 급등하면서 네. 이제 전기차 붐이 일었었어요. 2차전지 관련 붐이 일고 그래서 반도체가 연이어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2년 12월 달에 챗GPT가 처음 출시가 되면서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붐이 일면서 엔비디아가 또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이때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하도 챗GPT, 뭐 제미나이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그런 성장 스토리를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증시가 얼마나 상승할 것이냐 네.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이제 2026년에 새로운 하도는 과거는 이제 인공지능 AI라면 지금은 이제 피지컬 AI 그러니까 로봇이 중심이 되고 있는 시기거든요. 로봇도 이제 몇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공장에서 생산 라인에서 뭐 용접을 하거나 해주는 협동 로봇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커피점에 가면 이제 커피를 타는 뭐 팔 있잖아요. 네. 팔려. 이제 그것도 이제 협동 로봇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 치킨집에 가면 치킨을 튀겨요. 기름이 뜨겁잖아요. 네. 근데 로봇 팔이 이제 치킨을 튀기는. 그 다음에 공장에 가면 공장 라인에 쭉 줄 서서 하는 그게 협동 로봇인데. 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아틀라스처럼 공장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고 막 이렇게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냥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정도? 뭐 그런 정도. 그러니까 로봇이 손이 이제 한 두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손가락이. 그 물건을 들어서 옮기는 정도밖에 못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게 휴머노이드 중에 테슬라에서 만드는 옵티머스 로봇은 로봇의 손은 손가락이 5개인데 네. 보통 인간의 손 이제 움직이는 게 자유도라고 하는데 이 자유도가 26 자유도라고 합니다. 인간은.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의 자유도는 20일 자유도라고 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 손을 만드는 게 가장 어려웠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가장 어려운 게 손을 만드는 건데 손 관절을 20일 자유도까지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면 이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인간의 노동을 대부분 대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면서 아틀라스처럼 물건을 옮기는 거는 그 중에 전을 하나를 피복을 벗겨서 다른 선을 까서 연결하고 이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건 로봇이 못 하잖아요. 정교한 작업 같은. 그렇죠. 옵티머스 로봇이 20일 자유대 로봇이 나온다면 그런 걸 판단하고 그런 세밀한 작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정용 가사 도우미 로봇도 가능해지고요. 네. 그렇게 되면 집에서 옛날 스타워즈에서 네. R2D2나 스피리오 로봇 데리고 다니듯이 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2대를 집에서 서빙을 하는 거죠. 어떤 로봇은 뭐 식사를 준비하고 어떤 로봇은 청소하고 또 이제 우리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에서 네, 가장 네. 어려운 부분이 이제 산책이잖아요. 그쵸. 산책이 해줘야 되는데 가끔은 인간이 게으르기도 하고 급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날씨가 뭐 춥거나 덥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아지 산책을 시켜줘야 되는 거야. 그게 가장 큰 일이잖아요. 옵티머스 로봇이 산책시켜주는 거지, 이제. 그럼 이제 길거리 다니면 로봇들이 이제 그렇게 되겠죠, 강아지를 네. 그 다음에 이제 거리에 있는 청소도 로봇들이 하게 되는, 뭐 그렇게 된 것들이 지금 시작되는 초입에 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 이제 새로운 성장 스토리가 될 거고, 증시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배경이 뭐냐면, 일론 머스크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게 되면 인간은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로봇이 대체를 하게 되니까, 인간은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아니고 자기 개발을 위한 노동만 하면 되는 거고, 달리기를 한다든지 암벽 등반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것만 하면 되고, 네. 로봇이 이제 인간의 노동을 대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은 8시간 근무를 하는데 네. 그 중에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간식 먹는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로봇은 그게 아니야. 24시간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 인간에 비해서 생산성이 10배 이상 커진다는 거예요. 10배 이상.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하니까. 그 다음에 사람은 공장에 가서 어떤 일을 배우려면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을 다 일일이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옵티머스 로봇은 그렇지 않아요. 로봇 하나에다가 업그레이드만 하면 알아서 그 일을 다 할 줄 알아.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네. 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 경제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반도체도 늘어날 거고 자율주행도 늘어날 거고 그래서 앞으로 거대한 성장 스토리가 지금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줄줄이 이어지네요, 이 스토리가. 그렇죠, AI부터해서 이제 피지컬 AI로 이어지는데, 네. 그러면 아무래도 피지컬 AI 쪽을 좀 살펴봐야겠네요. 성장주로. 그렇죠. 예. 어떤 걸 살펴보고 피지컬 AI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네. 오픈 AI 자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피겨 AI도 있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실전에서 나와서 있는 피겨 AI가 벤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데 그 일을 하고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아까 말한 대로 손가락 일도 사람하고 똑같아져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정밀한 작업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인간이 하는 일 대부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돼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테슬라가 가장 좋은 흐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테슬라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군요. 저는 이제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이제 네. 워렌 TV라고 있거든요. 워렌 TV에 이제 테슬라 관련된 소식만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정말요? 있습니다. 예. 테슬라 관련된 소식이 궁금하신 분은 워렌 TV 찾아오셔서 AI.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사실 굉장히 유망 있는 기업이고 이미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또 피지컬 AI 부분으로 가면 이제 또 엄청난 또 성장. 그렇죠. 테슬라 얘기를 뭐 잠깐 언급을 하자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는 네. 그 테슬라에서 FSD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보택시 그것만 갖고도 테슬라 주가가 2029년까지 2,600달러까지 간다고 전망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옵티머스 로봇은 제외한 겁니다. 옵티머스 로봇을 포함시킨다면 상황은 또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면 인간의 노동력을 완전히 대체하게 된다면 그거를 러프하게 계산한 게 있는데 인간이 연평균 이제 인건비가 네. 한 500달러로 가정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그보다 훨씬 많이 벌지만 아프리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그만큼 못 버는 데 지역도 많잖아요. 그래서 네. 평균을 500달러로 잡았는데 그렇게 되면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완벽하게 대체할 때 그 생산성이 한 3경원 정도 돼요. 그럼 이제 테슬라 주가가 이제 겨우 1조 5천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2, 3조 달러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초기 단계죠. 근데 저희가 잠깐 아까 상상을 해봤잖아요. 네. 미래에 이제 피지컬 AI가 상용화되고 하면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 시점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지금 이미 오고 있고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옵티머스 버전 3가 원래 2분기에 발표한다 그랬는데 버전 3를 3분기에 발표할 것 같아요. 2분기에 발표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그 발표가 나오면 실제 이제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예, 그게 확 부각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단기간 좀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과거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요즘 이제 로봇이 옷을 갠다든지 네. 심지어 이제 테니스 공을 던지면 테니스 공을 받아요 공중에서. 로봇이 테니스 공을 받는다는 거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1900년대 초 가장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는데 뉴욕 5번가 거리에 퍼레이드를 하는데 다 역마차고 자동차가 한 대 포함되어 있는 거야. 1910년도에 또 역시 같은 거리 뉴욕의 5번가를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다 자동차야. 10년 사이에요. 10년. 예, 그것처럼 1900년도 초반에 자동차, 철강, 정유, 철도 이런 것들이 시초였다면 네. 그게 그 뒤로 100년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최소 50년에서. 그러니까 지금 로봇 산업, 인공지능 산업, 뭐 AI 관련 이런 산업들이 초기 단계라는 거죠. 1900년도 초반에 정유, 철도
철강 산업과 같은 지금은 로봇 관련 산업, AI 관련 산업 이런 산업들이 지금 1900년 초반에 정유 산업 좀 초기 단계에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단 로봇이 없잖아요. 집집마다 없고 거래 돌아다니는 것도 없잖아요. 시작도 안 한 거야. 그쵸. 근데 실제로 시제품은 돌아다니면서 막 발표를 막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FSD 자율주행 로봇 있잖아요. 네. 그게 돌아다니지만 지금은 사실은 거리에 운전수 없는 차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게 일반화될 거란 말이에요. 미국에서 테슬라의 FSD로 영상을 찍어 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실제로 자동차 판매량의 10% 정도만 전기차를 사고요. 지금도. 10% 중에 FSD 자율주행 서비스 받는 거 있죠? 구독료 내는 거. 네. 그 FSD를 신청하는 사람은 한 15%밖에 안 돼요. 그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임계점에 다다라서 팍 터져서 누구나 다 차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이게 일반화된다면 엄청나게 성장할 것처럼 아직은 시작하기 전 단계라는 거죠. 폭발하기 직전 단계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뭐 앞으로 성장 산업은 무궁무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들어보니까 로봇, AI, 자율주행 뭐 이쪽으로는 무조건 10배거 기업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겠죠, 예. 당연히 거기서 나오겠죠. 예. 근데 우선 일단 테슬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런 산업 외에 다른 또 어떤 산업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양자암호 관련 산업도 굉장히 전망이 밝을 것 같아요. 네. 양자암호라는 게 기존의 이제 컴퓨터는 계산을 할 때 우리 이진법으로 101010 그래가지고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서 결론을 도달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복잡한 어떤 수식이나 산식이나 예를 들면 뉴욕시 같은 도시 전체의 가장 합리적인 교통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자면 일반 데스크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PC로는 그게 막 몇 년씩 걸릴 거를 양자암호는 모든 가능성을 한 번에 주입을 해서 가장 최적의 결과를 튀어내서 그게 한 5분이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컴퓨터랑 계산 상식 자체가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상용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 몇 개 있어요. 아이온큐라든지 D-Wave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얘가 아직은 완전히 다수가 사용하는 대중화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앞으로 2, 3년 안에 양자 컴퓨터를 일반 상용화 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막 오고 가고 있어요. 얘들이 일반화가 된다면 누구나 다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도 굉장히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양자암호가 일반화가 되면 가장 좋은 게 속도가 빨라지는 거. 속도도 빨라지고 모든 게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양자 컴퓨터가 일반화되면 비트코인이 보안성이 있잖아요. 블록체인 때문에 아무도 그거 해킹할 수도 없고 비밀번호를 풀 수도 없다 이런 건데 양자 컴퓨터가 비밀번호 그냥 순식간에 푸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한편에서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지만 또 한편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풀 수 없는 보안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야 지금. 아이고. 그래서 뭐 연구하고 있다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완전 창가 방패 얘기인 거죠. 진짜 치열한 기술의 세계인데 그럼 지금까지 봐오신 10배거 기업들의 어떤 특징 같은 거 있을까요?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2022년 11월 달에 챗GPT가 나오고 네. 2023년 2월 4일 날 제가 저희 워렌TV에 올렸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한 얘기를 워렌TV에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네. 거기에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얘가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다. 근데 이게 수혜주가 뭐냐? 그럴 때 이제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테슬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 중에 가장 수혜주가 될 거는 엔비디아다. 엔비디아가 될 수밖에 없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금강에 금을 캐러 가거나 강에서 사금을 캘 때 그때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 금을 캔 사람이 아니고 청바지를 만들어 판 리바이스 형제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벌었다고 하는 것처럼 오, 그걸 입어서 그런가요? 플랫폼을 파는 게 돈을 가장 많이 번다는 거죠. 그렇구나. 금을 캐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보다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청바지를 만들어 판 리바이스 형제라는 거죠. 그것처럼 그 엔비디아가 챗GPT, 제미나 이런 걸로 인해서 고객을 서로 확보하려고 살을 건 싸움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GPU 그래픽 카드를 만들어 판 엔비디아가 가장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 이제 강력하게 추천했었는데 이제 저희 워렌TV 영상에 엔비디아 1000% 인증 영상에서 영상 올린 분이 있어. 우리 수강생을 대상으로 네. 올린 영상이 있는데 그 엔비디아 1000% 이제 나온 것처럼 지금도 맥락이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이것처럼 거기에 막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보다 플랫폼을 파는 업체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로봇이나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플랫폼을 만들어 파는 것이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원장님 보시기에 어떤 쪽이 가장 성장을 크게 하게 될까요? 저는 일단은 눈앞에 보여야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여야 되니까 가장 먼저 테슬라를 주가를 먼저 꼽고요. 예를 들면 2030년까지 네. 지금 370 몇 달러거든요. 그게 이제 한 3,000달러에서 6,000달러까지 로봇이 이제 가시화된다면 뭐 그렇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장 많이 성장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아이온큐나 D-Wave처럼 양자 컴퓨터 관련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는데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비치 수술이라 해서 사람은 이제 내장을 수술을 하려면 네. 개복술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배를 가르고 그 안에 뭐 장기를 꺼내서 이렇게 막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출혈 때문에 출혈 위험도 크니까 사고 위험도 크고 그다음에 회복도 느리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멍을 뚫어서 기계를 집어넣어서 그거를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기계를 만지면 사람 그 내장 속에 들어가는 로봇이 사람 손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게 이제 로봇 수술이라고 하고 다비치 로봇 수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걸 만드는 기업이 이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고 있어요. 이제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 지금 이 로봇 수술이 한 4%에서 5%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직은 비용이 좀 비싸요. 근데 이게 사용자가 늘어나면 비용이 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봇 수술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로봇 수술로 인간이 하는 개복 수술을 로봇 수술로 그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니까 된다면 그 산업 역시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근데 아까 조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반영 개념이 참 어렵거든요. 네. 봤을 때 지금 이미 말해 주신 그 성장 가치 있잖아요. 그게 네. 이미 반영이 된 건지 이런 거를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실제로 최근에 우주항공 쪽에서는 이제 스페이스X가 굉장히 그 기대감을 잔뜩 안고 올랐다가 많이 좀 물려 있으시잖아요. 스페이스X는 자체가 약간 뻥튀기 된 게 있었고요. 네. 왜 그러냐면 스페이스X가 이제 xAI하고 합병을 했어요. 네. 합병을 하고 이제 상장을 했는데 거기서 지금 실적이 나오는 건 스타링크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로 로켓 발사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는 이제 지금 화물을 실어다가 우주에 위성을 뿌려준다든지 우주인을 우주 정거장에 실어다 준다든지 우주 정거장에 있는 우주인을 싣고 지구로 데려온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 매출이 아주 크진 않아요. 정말 큰 거는 이제 스타링크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구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지구는 너무 이제 전기도 많이 먹고 그다음에 냉각 장치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리조나 주처럼 데이터 센터가 많이 몰려 있는 주에는 주 자체의 전기세가 비싸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그쵸. 데이터 센터 우리 주에 짓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럼 우주에 짓겠다. 우주에 지면 냉각 장치도 쉽고 태양광 패널을 펴면 전기 발생도 쉽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해서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사업이 이제 달에다가 생산 공장을 짓겠다는 거예요. 상상은 안 가지만 아니 달에서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화성으로 가는 물자를 달에서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옵티머스 로봇이 공장을 운영한다는 거지. 그 언제 현실화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제 화성 기지를 설립한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다 약간은 아직은 현실화되기 어려운 그것들이 기대치가 반영돼서 스페이스X가 공모가 상장을 했는데 상장된 날 사실 거래된 주식 수가 4.5% 정도밖에 안 돼요. 거래되는 주식 수가 굉장히 풀린 주식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네. 19%밖에 안 올랐다는 거야. 원래 그렇게 인기가 많으면 얘가 훨씬 더 많이 올랐어야 된다는 네.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6월 10일 날 상장을 했는데 6월 13일 날 매주 토요일 날 학원에 전수강생을 대상으로 통합 시장 분석을 하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했어요. 스페이스X 사시면 안 됩니다. 얘는 8월 2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 방향성을 확인하고 사셔야 됩니다. 왜냐면 락업도 계속 그 보호해수 물량도 계속 많이 걸려 있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너무 좀 미래 실적을 끌고 온 것이 끌고 와요. 당장은 실적이 없는데 네. 그런 감이 있으니까 지금 추경에서는 옳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평가된 건 뭐냐? 네. 아까 테슬라처럼 FSD는 반영이 됐어. 그런데 아직 로봇은 반영이 안 됐어. 옵티머스 로봇은. 이런 게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양자암호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양자암호가 학교나 기관들에는 큰 대기업은 서비스를 하는데 개인한테 서비스를 안 하잖아요. 네. 주가도 막 지금 바닥에 20몇 달러 뭐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아직 성장성이 반영이 안 된 거죠.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걱정도 들어요. 지금 성장 가능성이 커서 들어갔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질까봐. 인내해야죠. 인내해야 견뎌야죠. 되나요? 많이 오른 종목을 사서 불안한 것보다는 네. 사서 인내해서 한 예를 들면 뭐 500%든 1000%도 이렇게 수익이 좀 크게 나는 게 성장중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막 고점에 매수해서 막 한 20%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되면 이게 수익이 그닥 크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고점에 물리지 않으려면 그 선반영 지표를 어떻게 가늠하면 좋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이 책을 사서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럼요. 이 책에 그런 내용을 잔뜩 써놨어요. 종목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놨거든요. 맞아요. 갑자기 책 설명을 하는데 이 앞부분은 왜 가치 투자하는 시대는 저물었고 성장주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왜 성장주에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놨고요. 뒷부분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 그런 기업들에 대한 분석도 상세히 해놨거든요. 네. 이 책을 사서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아주 명쾌한 대답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또 어려운 게 이 매도 타이밍이거든요. 네. 이렇게 좋다고 해서 샀어도 진짜 내 돈이 되려면 팔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언제 팔아야 되냐.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인간의 욕심이 끝까지 차 있으니까 난 최고점에 팔고 싶다는 어떤 전제가 깔리니까 이 매도가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헷갈리면 분할익전하는 게 최선인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미국 성장주처럼 몇 년을 가져가든지 네. 아니면 단기간 급등한 거는 일단 분할익전을 하고 절반을 팔고 절반을 남겨두든지 이런 방법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실제 고점에서 매도하는 타이밍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에 출간한 차트 신의 한수 책에 주가의 생로병사에 이제 고점 징후가 나온 게 있고 그 외에 다른 내용들도 고점의 신호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분열기가 시작될 때 팔아야 되는데 분열기의 첫 번째 징후가 상하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때는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 타이밍인데 욕심을 내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자꾸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게 불안한 거거든요. 네. 근데 난 최고점에 팔고 싶어. 근데 사실은 주식은 탐욕과 간기의 게임이에요. 네. 수많은 사람들의 욕심이 막 복마전처럼 얽혀있는 결과가 주가기 때문에 최고점에 파는 건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분열기가 나오고 그런다면 절반 정도 팔고 나서 절반 정도 팔았는데 주가가 더 올라가. 네. 그러면 괜히 팔았다. 이게 아니고 절반 남겨놓길 잘했다. 그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절반을 팔았는데 하락해. 다 팔걸. 이게 아니고 네. 야 절반이라도 팔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기준을 지킬 수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거꾸로 생각하면 괜히 팔았네 또는 다 팔걸 이렇게 생각하면 기준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엉망이. 그래서 욕심을 조금만 낮추시고 분할익전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요. 욕심을 좀 덜어라. 예, 욕심을 좀 들어야 됩니다. 저는 막 차트를 어떻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욕심을 좀 덜어서 네. 분할 익절을 하면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시는 분들이 이 영상 이후에 가장 주목해야 할 기업 딱 3개만 꼽아주시면 아마 테슬라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주목해야 될 기업 1등은 무조건 테슬라 같습니다. 테슬라. 왜냐면 이제 옵티머스 로봇이 나오면 테슬라 주가가 얼만큼 올라갈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일론 머스크도 항상 그 얘기를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테슬라 주가가 빅테크 기업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을 거다. 더 높을 것이다. 시가총액이. 그렇게 말을 하고 네. 있고 실제 시장 분석가들 예를 들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나 네. 그 웨드부시 증권의 데나이브즈나 이런 인사이트가 높은 테슬라 투자자 전문가들도 사실 테슬라 주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훨씬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 아이온큐와 디웨이브 이런 것들이 빠르면 3, 4년 안에 상용화 된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IBM 컴퓨터와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처럼 컴퓨터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컴퓨터가 없다 IBM 컴퓨터가 처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나와서 필름 카메라를 완전히 대체했잖아요. 이것처럼 컴퓨터의 개념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데스크탑 들고 다닐 거 없고 그냥 인터넷 상에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다빈치 로봇 수술 기업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 기업은 병원에서 수술하는 로봇을 알려줬는데
사람이 기기를 조작하면 로봇팔이 알아서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보급률이 10% 정도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장 가능성이 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투이티브 서지컬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뭔가 꿈틀꿈틀 이렇게 뭔가 더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 그렇죠, 많이 예. 알아봤는데 앞으로 10년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또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